당신의 꿈자리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름 마을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아주 높은 하늘 위에 구름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송구름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맑고 조용한 날 저녁 하늘을 가만히 올려다보면 그 마을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송구름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 구름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폭신폭신한 흰 구름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빗물을 가득 담은 먹구름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노을빛을 물든 분홍 구름을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솜씨로 구름을 짜고 엮고 빚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가장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구름 직공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지요. 구름 직공은 그냥 구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이야기를 짜 넣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든 구름이 하늘에 떠다니면 그 구름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따뜻한 꿈을 꾸게 되었답니다. 그 구름 직공의 이름은 바로 셀리였습니다. 셀리는 송구름 마을의 끄트머리 하늘과 땅이 맞닿는 경계 언덕 위에 작은 작업실을 갖고 있었어요. 작업실 벽에는 크고 작은 실패들이 가득 걸려 있었는데 그 실들은 색깔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빨간 실, 파란 실, 초록 실, 그리고 빛이 살짝 비치면 7색깔로 빛나는 무지개 실까지요. 셀리가 아직 어린 아이였을 때 그의 할머니가 처음으로 구름 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셀리야, 구름은 그냥 물방울의 덩어리가 아니란다. 구름은 누군가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간 거야. 슬픈 마음이 올라가면 먹구름이 되고 기쁜 마음이 올라가면 흰 구름이 되지. 내가 구름을 짤 때는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야 한단다. 따뜻한 마음을. 어린 셀리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음을 담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직은 잘 몰랐으니까요. 셀리는 처음 실 한 올을 잡았을 때 어찌나 긴장했던지 손이 덜덜 떨렸답니다. 그 실은 아주 가늘고 투명한 실이었어요. 햇빛에 비추면 반짝거리는 마치 거미줄처럼 가는 실이었지요. 할머니, 이 실로 뭘 만들 수 있어요? 너무 가늘어서 금방 끊어질 것 같아요.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혼자라면 금방 끊어지지. 하지만 이 실들을 1000가닥, 10,000가닥 모아서 함께 엮으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구름이 된단다. 사람도 마찬가지야. 혼자서는 약한 것처럼 보여도 서로 기대고 연결되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거든. 셀리는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실 엮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아파서 밤마다 울었고 엮은 구름이 풀어져서 속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셀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작은 씨앗처럼 심겨 있었거든요. 그렇게 10번의 봄이 지나고 셀리는 드디어 혼자서 구름을 짤 수 있는 어른이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셀리가 작업실 창문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평소라면 하늘이 온통 흰 구름으로 가득해야 할 텐데 그날따라 하늘이 텅 비어 있었어요. 파랗다 못해 속이 비치는 것처럼 투명한 하늘이었지요. 이상하다. 오늘은 구름이 하나도 없네. 셀리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마을 회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이미 구름 직공들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어요. 셀리, 들었어? 이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구름실이 사라졌다는 거. 셀리의 친구 소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소라는 빗구름을 전문으로 만드는 직공이었는데 오늘따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구름실이 사라졌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마을 창고를 봐봐. 셀리가 창고 쪽을 바라보니 평소에 거대한 실 뭉치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던 창고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구름실들이 하룻밤 사이에 전부 사라져 버린 것이었어요. 마을 장로인 티루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이건 도둑이 훔쳐간 게 아니에요. 실들이 스스로 떠난 겁니다. 스스로요? 실이 어떻게 스스로 떠나요? 누군가가 외쳤어요. 티루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름 마을의 실은 땅 위 사람들의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을 품고 서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마음들이 하늘로 올라와 실이 되지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요즘 아래 마을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서로 쳐다볼 시간도 없고 고맙다는 말도 있고 각자 자기 일에만 바빠서 마음이 서로 닿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닿지 않으니 실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지요. 마을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셀리는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텅 빈 하늘이 이렇게 쓸쓸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마치 표정이 사라진 얼굴 같았어요. 셀리는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구름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늘도 비도 무지개도 볼 수 없어. 땅이 메마르고 더위에 지치고 꿈도 사라지겠지. 내가 뭔가 해야 해. 셀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작업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셀리는 결심했습니다. 하늘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땅으로 내려가겠다고요. 땅 위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 방법을 찾겠다고 말이에요. 셀리, 그건 너무 위험해. 구름 직공이 땅에 내려간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어. 소라가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해. 셀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셀리는 실 한 타래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아주 작은 타래였지만 그 안에는 셀리가 오랜 시간 만들어 온 가장 고운 실이 들어 있었어요. 빛을 받으면 7빛깔로 빛나는 셀리만의 특별한 실이었습니다. 셀리는 하늘 끝에 구름 계단을 조심조심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올수록 하늘은 점점 멀어졌고 바람 소리가 달라졌어요. 송구름 마을의 바람은 늘 달콤한 솜사탕 냄새가 났는데 이곳의 바람은 짙고 무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달리는 냄새, 지쳐있는 냄새가 났어요. 셀리가 처음 발을 디딘 곳은 은빛개울 마을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오래된 마을이었는데 예전에는 개울가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했다고 해요. 하지만 셀리가 도착했을 때 마을은 몹시 조용했습니다. 골목에 나와 있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보이지 않았어요. 집집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었지요. 셀리는 한참을 걷다가 작은 빵집 앞에 멈춰 섰어요. 빵집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 한 분이 혼자 빵을 만들고 계셨거든요. 셀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기요, 실례합니다.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눈빛이 피곤해 보였지만 아주 고운 눈을 가진 분이셨어요. 어디서 왔소? 이 마을엔 외지 사람이 오는 일이 드문데. 저는 하늘에서 왔어요. 구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셀리를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으셨어요. 그래요? 하늘에서 왔다고. 어서 들어오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셀리는 빵집 안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마을이 왜 이렇게 조용한가요? 예전엔 활기찬 마을이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하지. 도시로 나간 사람도 많고 남은 사람들도 각자 핸드폰 들여다보느라 이웃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 예전엔 제가 빵을 구우면 이웃집 아이들이 냄새 맡고 달려왔는데 요즘엔 문 열어도 아무도 안 와요.
셀리는 그 말에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구나. 어떻게 하면 저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셀리는 가방에서 실타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물었어요. 할머니, 빵을 만드실 때 이 실로 리본을 달아서 이웃집에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실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 실은 특별해요. 이걸 받은 사람은 따뜻한 기분이 든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요.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셀리가 건네는 실을 받아들었어요. 손바닥에 닿는 순간 실이 살며시 빛났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이게 뭐야? 따뜻한데? 마치 우리 손자가 손을 잡아줄 때 같은 느낌이야. 할머니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빵을 더 굽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더 정성껏 더 오래 반죽을 치댔습니다. 빵에 작은 리본을 달고 예쁘게 봉지에 담았어요. 그러고는 셀리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가줄 수 있어요? 옆집에 빵 가져다 주려고요. 오랜만이라 좀 떨리네. 셀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함께 옆집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는데 나온 사람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지요. 무슨 일이요? 저 박씨 아저씨. 오늘 빵 좀 구웠어요. 드시라고요. 아저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빵을 받아 들었어요. 빵 위에 리본을 보더니 이상하게도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게 오래간만이네. 제 아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리본 달아서 빵 만들어줬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할머니도 셀리도 그리고 박씨 아저씨도 잠시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세 사람이 문 앞에 서서 잠시 침묵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들어올래요? 차 한 잔 드릴게요. 박씨 아저씨가 말했어요. 그날 오후 셀리와 할머니와 박씨 아저씨는 2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오래된 기억들을, 그리고 소소한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을요. 셀리는 그들이 이야기 나누는 동안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텅 비어있던 하늘에 아주 작은 구름 한 조각이 생겨난 거예요. 솜털처럼 작고 가늘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셀리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할머니의 마음이 열렸구나. 그 따뜻함이 하늘로 올라간 거야. 다음 날 셀리는 마을 개울가를 걸었습니다. 개울은 여전히 맑고 예뻤어요. 물소리가 조잘조잘 흘러갔는데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개울가 돌 위에 한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물 위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다운이었어요. 셀리가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 뭘 보고 있어? 물고기요. 물고기가 보여? 아니요. 그냥 있었으면 해서요. 셀리는 잠시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물을 바라보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개울물 소리가 그 사이를 가득 채웠거든요. 잠시 후 다운이 먼저 말했어요. 누구세요? 나? 나는 셀리라고 해. 구름을 만드는 사람이야. 다운은 눈을 반짝였습니다. 구름을요? 어떻게요? 실로 짜는 거야. 마치 옷감 짜듯이. 신기하다. 다운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그럼 저도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먼저 가르쳐 줄 게 있어. 구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주변을 잘 살피는 연습을 해야 해.
지금 이 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봐. 다오는 두 눈을 반짝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물 위에 비친 하늘, 물가에 핀 작은 꽃, 돌 위에 앉은 잠자리, 햇빛이 물결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 저기 봐요. 물결에서 빛이 나요. 마치 별 같아요. 셀리가 웃었어요. 맞아. 그게 보였구나. 잘했어. 이게 구름이랑 무슨 관계예요? 구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바로 내가 지금 한 것처럼 평범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마음에서 만들어지거든. 그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면 구름실이 되는 거야. 다오는 잠시 그 말을 곱씹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매일 여기 와서 아름다운 걸 찾아볼게요. 셀리는 주머니에서 실 한 올을 꺼내 다온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 오늘 내가 발견한 마음이 담겨 있어. 다온은 실을 받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개울 위 하늘에 구름이 한 조각 더 생겼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포슬포슬한 구름이었어요. 셀리가 마을을 돌아다닌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무거웠어요. 회색빛 공기가 마을을 감쌌는데 비가 오는 것도 그렇다고 맑은 것도 아닌 애매한 날씨였습니다. 셀리는 마을 광장에 멈춰 섰어요. 광장 한쪽 벤치에 한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해랑이었어요. 25살의 청년인데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셀리가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랑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기계적으로 답했습니다. 표정이 많이 무겁네요. 그냥요. 셀리는 성급하게 말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5분이 흘렀을까요? 해랑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오늘 꿈을 포기했어요. 어떤 꿈이요? 음악이요. 피아노. 10년 동안 배웠는데 오늘 콩쿠르에서 또 떨어졌어요. 이젠 지쳤어요. 재능이 없나 봐요. 셀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어요. 피아노를 처음 시작했을 때 왜 시작했어요? 좋아서요.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는 게 신기했어요. 어릴 때요. 지금도 피아노가 좋아요. 해랑은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여전히. 그럼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콩쿠르에서 떨어졌다고요. 셀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해랑 씨, 콩쿠르는 하나의 문이에요. 하지만 음악은 그 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문을 통과하고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더 좋은 문을 발견하지요. 10년 동안 피아노를 쳤다는 건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음표들이 해랑 씨 안에 쌓였다는 거예요. 그 음표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콩쿠르에서 1등이 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음악 한 곡을 만드는 것도 의미 있어요. 어쩌면 더 큰 의미일 수도 있지요. 해랑은 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촉촉해져 있었어요. 그래도 아파요. 맞아요. 아파도 돼요. 아픈 마음을 억지로 안 아픈 척 할 필요 없어요. 그 아픔을 느끼고 울어도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아픔도 언젠가 음악의 재료가 되거든요. 해랑은 그날 벤치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오래오래요. 셀리는 그 옆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해랑이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하늘에는 작은 먹구름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에서 아주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렸어요. 마치 해랑의 눈물처럼 소리 없이 조용하게요. 셀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비는 해랑의 마음이야. 구름이 기억하고 있어.
마을을 더 걷던 셀리는 마을 끝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언덕 위에는 아주 작은 밭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밭에서 허리 굽은 할아버지 한 분이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고니 할아버지였어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분으로 올해 82살이셨습니다. 셀리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물었어요. 할아버지, 지금 뭘 심고 계세요? 복숭아 씨앗이요. 복숭아요? 복숭아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몇 년이나 걸리지 않나요? 그렇지. 한 34년은 걸리지. 그럼 할아버지가 드실 수 있을까요? 셀리는 말을 하고 나서 순간 실수했나 싶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섭섭해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못 먹을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어릴 때 이 언덕에 있던 복숭아 나무는 내 할아버지가 심은 거였어. 그 복숭아를 내가 먹었지. 그러니 나도 심는 거요. 내 손자, 손녀가 먹겠지. 셀리는 그 말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먹지 못할 열매를 위해 씨앗을 심는 사람. 그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게 힘드시지 않아요? 할아버지는 흙을 두드리며 빙그레 웃으셨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씨앗을 심을 때마다 즐거운걸. 이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되고 나무가 꽃을 피우고 꽃이 열매가 되고 그걸 생각하면 설레. 내가 그 순간을 보지 못해도 그 순간이 분명히 온다는 걸 알면 충분해. 셀리는 눈이 따끔거렸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어요. 이분의 마음이 구름실이구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음을 위해 심는 마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긴 실이야. 셀리는 가방에서 남은 실 중 가장 긴 실 하나를 꺼내 할아버지가 심은 씨앗 옆에 조심스럽게 묻었어요. 그 실이 씨앗과 함께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날 오후 은빛개울 마을 하늘에는 구름이 제법 모였습니다. 아직 뭉게구름이라고 부르기엔 부족했지만 분명 예전보다 훨씬 많은 구름이 피어올랐어요. 셀리가 마을에 머문 지 닷새가 되던 날 다운이 셀리를 찾아왔습니다. 셀리, 제 친구 보여줄 게 있어요. 같이 가요. 다운이 끌고 간 곳은 마을 창고 뒤편 좁은 골목이었어요. 거기에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테오였어요. 테오가 그리는 그림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낡은 회색 벽 위에 파스텔로 커다란 바다를 그리고 있었는데 그 바다에는 고래가 헤엄치고 그 고래 등에 작은 집이 얹혀 있었어요. 집 창문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그 빛이 물속을 비춰 형형색색의 물고기들이 반짝였지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은 그림이었는데 보는 사람의 마음이 절로 따뜻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테오야, 이 그림 언제부터 그렸어? 테오는 셀리를 보고 깜짝 놀라 붓을 숨기려 했어요. 저 지저분하게 벽에 낙서해서 죄송해요. 지울게요. 왜 지워? 이거 정말 아름다운데. 테오는 머리를 긁적였어요. 부모님이 그림은 직업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그냥 취미로만 하는 건데 그것도 낭비라고 하셔서 몰래 하는 거예요. 셀리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림 속 고래 등의 집 창문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나 따뜻해서 마치 진짜 불빛 같았어요. 테오야, 이 빛은 어디서 보고 그린 거야?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냈다고? 본 적 없는 걸 그렸단 말이지? 네. 그냥 이런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래 등의 집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서 빛이 나오면 고래가 심심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셀리는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테오에게 말했어요. 테오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재능이 있어.
하나는 이미 있는 것을 잘 표현하는 재능. 또 하나는 없는 걸 만들어내는 재능. 내가 가진 건 두 번째야. 그게 더 희귀하고 더 소중한 거야. 그림이 직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중요한 건 이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야. 내 그림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거든. 그 따뜻함이 바로 구름실이야. 그날 저녁 태호의 그림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이 났습니다. 처음엔 한 명이, 그 다음엔 두 명이 그림을 보러 왔어요. 아이들이 그림 앞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 고래 이름은 뭐야? 저 집에 누가 살아? 아이들의 이야기가 그림 주위를 돌았고 그 웃음소리는 오랫동안 마을에서 사라졌던 소리였습니다. 셀리는 마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더 많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서서히 뭉게구름 모양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셀리가 마을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셀리는 마을 곳곳을 걸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혼자 식사하는 어르신, 말걸 친구가 없어서 혼자 노는 아이, 오래된 상처를 품고 이웃집 문도 두드리지 않는 사람들. 셀리는 그들 옆에 조용히 앉아 묻고 듣고 때로는 같이 울고 때로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 한 올씩 나눠주었어요. 빵집 할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이웃집에 빵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두 집, 다음엔 세 집, 그 다음엔 네 집. 이웃집 사람들은 할머니가 빵을 들고 오면 문을 열고 반겨주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서로의 사정을 알게 됐지요. 다온이는 매일 개울가에 앉아 아름다운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물결에 반짝이는 빛만 아니라 풀잎에 맺힌 이슬, 돌멩이에 울퉁불퉁한 무늬,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 다온이는 그것들을 작은 수첩에 적기 시작했어요. 그 수첩이 아이들 사이에 돌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서로 아름다운 걸 찾아 발표하는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해랑은 그날 이후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콩쿠르 준비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창문을 열어두고 연주하는데 마을 골목에 그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한 아이가 멈춰 서서 듣더니 다른 아이를 불렀고 그렇게 해랑의 창문 앞에 작은 관객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니 할아버지는 매일 씨앗을 심었습니다. 복숭아만 아니라 사과, 배, 살구, 씨앗도요. 할아버지가 심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모여들었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씨앗 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셀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구름실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 마을,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닫혀 있었을 뿐이었어요. 셀리가 한 일은 그 마음의 문을 살짝 두드린 것뿐이었습니다. 셀리가 마을에 온 지 열흘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였는데 포근하고 촉촉한 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예전엔 비가 오면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비 속에서도 이웃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겼거든요. 빵집 할머니는 비를 맞고 박씨 아저씨네 집에 빵을 가져다 주었어요. 박씨 아저씨는 우산을 들고 나와 할머니를 마중했습니다. 둘은 우산 하나를 함께 쓰고 빵집으로 걸어갔어요. 다온이는 개울가에 우산을 들고 서서 빗방울이 물 위에 동그랗게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수첩을 꺼내 썼어요. 빗방울이 물에 닿으면 꽃이 핀다. 해랑은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에 앉아 빗소리에 맞춰 즉흥 연주를 했어요. 음표들이 빗소리와 함께 섞여 골목으로 흘러나왔고 우산을 쓰고 지나가던 어른들이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1시간쯤 내리다가 서서히 그쳤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쳐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하늘에 무지개가 떴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지개를 올려다보며 탄성을 질렀어요.
아이들이 뛰어나왔고 어른들도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눈도 안 마주치던 사람들이 무지개 아래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셀리는 마을 광장 한편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그때 하늘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는데 셀리의 귀에만 들렸어요. 송구름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셀리, 구름실이 돌아오고 있어. 소라의 목소리였어요. 셀리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송구름 마을 방향으로 하얀 실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빵집 할머니의 마음, 다운이의 마음, 해랑의 마음, 고니 할아버지의 마음, 태호의 마음,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실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셀리는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마을 광장에 앉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구름이 다시 하늘을 채우기 시작했는데 그 구름 사이사이로 별빛이 빛났습니다. 마치 구름과 별이 서로를 가리는 게 아니라 서로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다온이가 달려왔습니다. 셀리 내일 가요? 응, 이제 하늘로 돌아가야 해. 다온이는 잠시 입술을 오물거리다가 말했어요. 그럼 하늘에서도 우리 마을 볼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만드는 구름이 너희 마을 위에 떠다닐 거야. 그럼 구름을 보면 셀리 생각을 해도 돼요? 셀리가 웃었어요. 물론이지. 구름은 항상 거기 있을 테니까. 다온이는 수첩을 꺼내 한 페이지를 뜯어 셀리에게 주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물에 닿으면 꽃이 핀다. 마음이 마음에 닿으면 구름이 생긴다. 셀리는 그 종이를 가슴에 꼭 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들었어요. 아무도 약속한 게 없었는데 어느새 할머니도 박씨 아저씨도 해랑도 태우도 고니 할아버지도 나와 있었습니다. 누군가 불을 피웠고 누군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해랑은 작은 피아노 건반을 들고 나와 연주했고 아이들은 그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셀리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구름실이 만들어지는 순간이구나. 불빛 앞에 모인 사람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사람들이 마음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름이 되는 거야. 다음 날 이른 새벽 셀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마을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어요. 개울 소리만 조용히 흐르고 새벽 공기가 서늘하게 뺨을 스쳤습니다. 셀리는 가방을 들고 하늘 계단 쪽으로 걸었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셀리, 다운이었습니다. 잠도 안 자고 기다렸던 것 같았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지요. 셀리는 계단에서 내려와 다운이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잠 못 잤어? 셀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뭔데? 다운이가 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제 마음이 실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줘서요. 셀리는 다운이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어요. 다운이야, 사실은 내가 더 고마워. 이 마을에서 나도 많이 배웠어. 무엇을요? 구름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야 구름이 된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실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다온이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또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늘을 올려다봐. 구름이 보이면 거기 내가 있는 거야. 셀리는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칸, 두 칸, 세 칸발 아래로 마을이 점점 작아졌어요. 빵집의 지붕, 개울의 반짝임, 고니 할아버지의 밭, 태호가 그림을 그린 회색 벽,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셀리가 송구름 마을에 도착했을 때 소라가 달려와 셀리를 안았어요. 셀리, 봐봐. 창고가 가득 찼어.
정말이었습니다. 열흘 전 텅 비어 있던 창고에 실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빨간 실, 파란 실, 초록 실, 금빛 실, 그리고 셀리가 땅 위에서 보았던 사람들의 마음만큼 다양하고 따뜻한 색깔의 실들이 천장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셀리는 창고 안으로 들어가 실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눈을 감고 실 하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실을 통해 느껴졌어요. 빵 굽는 따스함, 개울물의 반짝임, 피아노 선율, 씨앗을 심는 손의 온기, 그림 속 고래 등의 비그 모든 마음들이 실 한 올에 담겨 있었습니다. 셀리는 눈을 뜨고 작업실로 향했어요. 이제 구름을 짜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셀리는 열심히 구름을 짰습니다. 은빛개울 마을에서 가져온 마음들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구름을 만들었어요. 셀리가 만든 구름은 특별했습니다. 그 구름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싶어지고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지고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으면 도와주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었지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디서 오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따라 왠지 마음이 따뜻하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하지만 셀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빵집 할머니에게서, 다운이에게서, 해랑에게서, 고니 할아버지에게서, 태호에게서 온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다시 실이 되어 송구름 마을로 올라오면 셀리는 그것으로 또 다른 구름을 짭니다. 그 구름이 또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마음이 다시 하늘로 올라오고 마음과 구름은 그렇게 서로를 만들어 가는 거였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있다면 그 구름 어딘가에 셀리가 앉아 실을 엮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실 한 올 한 올에는 세상 어딘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색 실이었나요? 혼자라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가 힘들었더라도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아름다운 구름실이랍니다. 이제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저 하늘 어딘가에서 셀리가 오늘 밤을 위한 구름을 짜고 있을 거예요. 폭신하고 따뜻한 달빛을 부드럽게 담은 구름을요. 그 구름이 천천히 내려와 당신의 꿈 위에 살며시 내려앉을 거예요. 이제 잠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밤은 아주 좋은 꿈을 꿀 거예요. 고래 등에 올라탄 꿈, 무지개 아래서 웃는 꿈 혹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저 포근하고 따뜻한 꿈을요. 잘 자요. 더 많은 밤의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매일 밤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